저는 지금 95살입니다. 수십 년 전에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눴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대화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60살이 되기 전에 반드시 팔아야 할 5가지 자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5살이 아닙니다. 은퇴할 때가 아닙니다. 60살 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넘는 순간 금융세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 되어서야 깨닫는 방식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 남성이 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63살이었습니다. 평생을 기술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순자산의 약 40%, 대략 8억 원을 회사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3살이면 이미 위험지대에 들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나쁜 실적 발표, 한 번의 제품 실패, 한 번의 규제 문제로 그는 은퇴 자금의 절반을 하룻밤 사이에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에는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정확한 시나리오가 수백 명의 은퇴를 파괴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불을 쌓는 데는 완벽했지만 보존하는 데는 끔찍한 자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목표 사이의 차이는 60살 이후의 생사를 가르게 됩니다. 그러니 60살이 되기 전에 팔아야 할 5가지 자산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60대에 들어서는 순간 왜 각각이 시한폭탄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 전체 포트폴리오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개별 주식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저는 개별 주식에 집중해서 버크시아에서 웨이를 키웠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20대에 시작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50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40살일 때 돈의 20%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분이 믿는 어떤 회사에 투자한다면 틀려도 괜찮습니다. 50% 하락해도 재건할 수 있는 근로연수가 25년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62살에는 은퇴까지 3년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5년일 겁니다. 여러분은 저축을 불리는 게 아니라 인출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50% 손실은 재앙입니다. 회복할 시간도 소득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학은 잔인합니다. 60살에 10억 원을 저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4억 원이 한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았고 회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식이 시장 붕괴나 회사 특유의 위기로 70% 하락합니다. 방금 2억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10억 원이 이제 7억 2천만 원입니다. 4% 인출률로 계산하면 연간 4천만 원과 2,880만 원의 차이입니다. 평생 매달 거의 100만 원 차이입니다. 사라진 겁니다. 분산 투자 대신 집중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들을 망치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것을 엔론 주식에 넣었던 엔론 직원들, 제너럴 일렉트릭이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GE 근로자들, 리먼 브라더스나 베어 스턴스의 상당한 포지션을 갖고 은퇴한 사람들, 위대한 회사도 망합니다. 그리고 65살에 집중 투자한 포지션이 폭락하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충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60살이 되기 전에 포트폴리오의 5%를 넘는 모든 주식은 그 수준으로 매도해야 합니다. 수익금을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에 넣으세요. 하나 대신 수백 개의 회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네, 일부 상승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파괴의 위험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는 수익 추구보다 파괴 회피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임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아마도 다른 어떤 자산 클래스보다 더 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60살 이후에 집주인이 되는 것은 40살에 집주인이 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68살입니다. 임대 부동산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세입자가 전화합니다. 파이프가 터졌습니다. 물이 도처에 있습니다. 긴급 배관공을 조율하고 피해를 처리하고 세입자를 임시로 이주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40살에는 관리 가능한 스트레스입니다. 68살에는 건강 위험입니다. 신체적 부담, 정신적 부담, 수면 방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유동성 문제가 있습니다. 70살이고 배우자가 비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장기 요양, 보험이 완전히 커버하지 않는 것, 1억 원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구하나요? 임대 부동산의 절반을 팔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매물로 내놔야 합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3, 6개월이 걸립니다. 시장이 침체되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에도 여전히 대출금, 재산세, 보험료, 유지비를 지불합니다. 공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같은 자본을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은 것과 비교해 보세요. 1억 원이 필요하다고요. 필요한 만큼 팔면 됩니다. 결제까지 3일 걸립니다. 매물 등록 없습니다. 방문 없습니다. 협상 없습니다. 수익금을 깎아먹는 거래 비용도 없습니다. 숫자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4억 원짜리 임대 부동산은 모든 비용 후 연간 순소득으로 1,800만 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약 4.5%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세입자 위험, 유지 보수 위험, 책임 위험, 시장 위험, 그리고 엄청난 시간과 스트레스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 4억 원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에 넣고 4%를 인출하면 연간 1,600만 원을 받습니다. 200만 원 적지만 관리 제로, 스트레스 제로, 완전한 유동성, 완전한 분산 투자입니다. 65살의 그 트레이드 오프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200만 원 차이는 위험과 부담을 감수할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한 번의 큰 수리, 한 명의 나쁜 세입자, 한 번의 소송이 그 추가 200만 원의 수년치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60살에 가까워지고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출구 계획을 시작하세요.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으세요. 자본을 가져오세요. 유동적이고 수동적인 투자로 재배치하세요. 75살의 여러분이 퇴거와 기초 공사 수리를 처리하지 않아도 될 때 감사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산. 고수익 회사채, 특히 경기 순환적이거나 부실한 섹터의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8, 9%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채권은 포트폴리오의 안전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수익은 고위험을 의미합니다. 이 회사들이 9%를 지급하는 이유는 시장이 5%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계 신용입니다. 경제가 약화되면 가장 먼저 채무 불이행합니다. 그리고 고수익 채권 디폴트는 군집화됩니다. 한 섹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섹터들도 따릅니다. 2008년이 이 교훈을 잔인하게 가르쳤습니다. 고수익 채권이 40, 50% 하락했습니다. 2007년에 고수익 채권 펀드로 안전한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며 은퇴한 사람들은 포트폴리오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해서 소득을 인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팔아야 했습니다.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재앙적인 손실을 확정했습니다. 교활한 부분은 타이밍입니다. 고수익 채권은 호황기에 꾸준히 지급됩니다. 해마다 8, 9%를 받습니다.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완벽한 은퇴 소득 솔루션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닥칩니다. 디폴트가 급증합니다. 안전한 채권이 가치의 절반을 잃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67살이고 재건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은퇴자들이 추가 수익률을 쫓아 고수익 채권 펀드에 3억 원을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침체기에 1억 5천만 원을 잃습니다. 그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은퇴 자금으로 투기하는 것입니다. 40살에는 투기할 수 있습니다. 65살의 투기는 재정적 자살입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투자 등급 채권이나 국채입니다. 덜 지급합니다. 8% 대신 3, 4%이다. 하지만 실제로 안전합니다. 유지하는 4% 수익률이 가장 필요할 때 증발하는 8% 수익률보다 무한히 낮습니다. 60살 전에 모든 고수익 채권에서 빠져나오세요. 투자 등급이나 정부 채권으로 이동하세요.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이세요. 이 단계에서는 보존이 소득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 채권이 거기 있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수익 채권은 그것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자산. 높은 수수료와 해약 수수료가 있는 변액연금입니다. 보험업계는 은퇴가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파는 것을 좋아합니다. 완벽하게 들립니다. 평생 보장 소득, 원금 보호, 시장 상승 가능성, 최고의 금융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게는 엄청나게 수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보통 끔찍한 거래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보험회사에 5억 원을 줍니다. 그들은 보장 최소 인출 혜택이 있는 변액연금에 넣습니다. 시장이 붕괴해도 평생 연간 5% 2,5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좋게 들립니다. 강조하지 않는 것은 수수료입니다. 이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연간 2, 3%를 청구합니다. 기초펀드 수수료도 있습니다.
총 비용으로 연간 3, 4%를 쉽게 지불합니다. 5억 원에 대해 연간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인출하는 동안 1,500만 원을 수수료로 지불합니다. 순혜택은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좌 가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 후로 빨리 감아봅시다. 72살입니다. 2억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수수료로 1억 5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5억 원으로 시작한 계좌 가치는 수수료와 시장 변동성 때문에 이제 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전히 연간 2,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이나 긴급 상황을 위해 그 2억 원에 접근해야 한다면 막대한 해약 수수료 없이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반면 5억 원을 연간 0.2%를 청구하는 단순한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보관하고 같은 2,500만 원을 인출했다면 계좌는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이고 완전한 유동성을 가질 것입니다. 해약 수수료가 진짜 함정입니다. 이 연금의 대부분은 70% 범위의 위약금과 함께 70년 해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때 62살이고 68살의 나쁜 거래임을 깨닫는다면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는 여전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연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높은 등급의 회사로부터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사용되어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단순한 즉시 연금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수료가 있는 이러한 복잡한 변액연금은 부의 파괴자입니다. 하나를 갖고 있고 해약 기간이 지났다면 빠져나오세요. 손실을 보더라도요. 지속적인 수수료가 더 많은 피해를 줄 것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 중이라면 추가 기여를 중단하고 위약금이 끝나는 순간 출구를 계획하세요. 다섯 번째 자산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고비용 지역에 너무 큰 가족주택입니다. 아이들을 키운 집입니다. 수십 년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파는 생각은 소중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재정적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 집은 아마도 여러분의 은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실제 숫자를 넣어봅시다. 재산세가 높은 지역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재산세는 1,200만 원입니다. 주택 소유자 보험은 400만 원입니다. 큰 집이기 때문에 공과금은 500만 원입니다. 유지 보수는 평균적으로 주택 가치의 1% 600만 원입니다. 그저 거기 살기 위해 연간 2,7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은퇴 저축에서 매달 200만 원 이상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앞으로 예상해 보세요. 지금 60살입니다. 은퇴 기간 동안 그 집에 머물고 싶습니다. 25년 더. 그것은 6억 7,500만 원의 주택 비용입니다. 주요 수리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새 지붕, 새 냉난방 시스템, 기초공사 8억 원 이상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안은 이렇습니다. 그 집을 팝니다. 비용 후 순 4억 5천만 원. 더 작은 곳이나 좋은 콘도를 2억 5천만 원에 삽니다. 재산세가 5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보험료는 200만 원, 공과금은 200만 원, 관리비가 유지 보수를 커버하면 4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총 연간 비용은 1,300만 원입니다. 25년 동안 그것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주택 비용만으로 3억 7,500만 원을 절약한 겁니다. 게다가 매각에서 2억 원의 자본을 확보했습니다. 4% 수익률의 보수적인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연간 800만 원의 추가 소득입니다. 25년 동안 또 다른 2억 원입니다. 총 차이는 거의 6억 원입니다. 그것은 반올림 오류가 아닙니다. 82살에 돈이 바닥나는 것과 90대까지 충분한 돈을 갖는 것의 차이입니다. 저항은 항상 감정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을 사랑해요. 하지만 손주들이, 하지만 추억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집을 사랑하는 것이 78살의 약값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거기 머무는 것이 돈이 바닥나서 아이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이동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55살에서 60살 사이입니다. 여전히 이사하고 적응할 신체 능력이 있습니다. 이주할 곳에 대해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50년 대신 15, 20년의 감소된 비용을 포착하기 때문에 재정적 혜택을 극대화합니다. 75살까지 기다렸다가 유지하거나 감당할 수 없어서 강제로 팔아야 한다면 약점에서 파는 것입니다. 어떤 제안이든 받아들일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서두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수가 훨씬 적을 것입니다. 이 5가지 자산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60살 이후에 부의 건설자에서 부의 파괴자가 되는 것이 집중 투자 주식, 적극적인 임대 부동산, 고수익 채권, 비싼 연금, 과도한 크기의 주 모두 필요할 때 최대한의 안정과 유연성이 필요한 바로 그때 위험을 증가시키고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의무를 만들고 자원을 고갈시킵니다. 정확히 무엇을 팔아야 하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살에 가까워지고 이 5가지 범주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60살이라는 문턱을 넘기 전에요. 분석을 실행하세요. 실제 위험과 비용을 계산하세요. 틀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고려하세요. 이 단계에서 틀리는 것은 좌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은퇴 기간 동안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어려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팔아야 할 것을 판 사람들입니다.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때가 왔을 때 성장보다 안전을 우선시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기는 60살에 옵니다. 65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가 아닙니다. 60살입니다. 60살에서 70살까지의 10년이 은퇴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를 결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분석을 시작하세요. 1월 전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세요. 75살의 여러분은 오늘 현명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